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것에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아요. 습관 루틴을 만드는 게 힘이 드는 이유는 그게 너무 사소해 보이니까 뭐 하지 말까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큽니다. 첫 발자국조차 떼기 힘드니 당연히 습관을 만들 수 없겠죠. 습관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의미를 극대화하고 그 습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해요. 루틴이라는 건 아주 작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짧든 길든 상관없이 고민을 한 뒤 자기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걸 선택해요. 1편에서 사소하니까 루틴이 망가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럼 반대로 그 루틴이 사소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미친듯이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루틴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루틴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루틴이 계속 유지되는 건 그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탄 버스가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 최대한 빨리 벨을 눌러서 버스에서 내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말야 쎄한 느낌이 들면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느끼면서도 지금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 그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하면서 노력들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쎄한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노력하는 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수많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요. 몇몇은 긍정으로 자기 의심을 지웁니다. 마치 버스를 잘못한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면서도 버스의 방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관리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이야기하곤 하지만 오랜 기간 300명 가까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편한 걸 반복해서 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력한다는 인지는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요. 시간관리를 통해 성장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만 내가 어디에 노력을 쏟아야 적절할지 판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생각을 할 때도 아주 소량의 에너지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다고 주장할 때 만약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르거나 쇼츠, 릴스 등으로 수많은 콘텐츠들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건 절대 쉬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신호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에너지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써버리고 기진맥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쉬고 있을 때 생각을 비우고 있는지 스스로 꼭 체크해 보세요.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신호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어요. 처음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그 다음에 마냥 행복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노력을 한다곤 하지만 막상 제 생활비 100만 원, 그 20배 가까이 되는 돈을 벌어보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지독한 허무함이더라고요.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았고 성장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알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왜 필요한지 알아야 하고 성장을 외칠 거면 내가 어떤 성장을 하고 싶은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되려 나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걸 돈을 벌어보고 경험해보니 더 확 와닿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게 미라클 모닝인지도요. 이후에 시간관리를 연구하면서 내가 미라클 모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을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습관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싶다면 그 행동에 숨겨진 목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미라클 모닝의 목적은 여유시간 확보입니다. 그게 굳이 새벽 4시, 5시일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수면을 통제하느라 하루를 낭비하는 일이 많아요. SNS에서 떠드는 새벽 몇 시에 일어났다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자고 일어나야 할까? 스스로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미라클 모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8년 동안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꼭 지키려고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남에게 자랑하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남이 바라보지 않을 때는 굳이 그걸 힘들어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미라클 모닝의 목적은 결국 4시간 확보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에게 자랑하고픈 마음이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남에게 보여주는 걸 멈춘다고 습관이 무너진다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기상인증도 다 관두고 남에게 보여주는 걸 멈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인정욕구에 빠져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번아웃이 빨리 찾아오는 신호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에 정말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다라고 중얼중얼, 분명히 쉬고 있는데도 무의식 속에서는 휴식이 아니라고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너무나도 쉽게 번아웃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는 무조건 컨디션을 소모하는데 그걸 충전시킬 휴식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금세 꽃대기만 남고 목표의 형식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짧은 결심과 후회가 반복된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보는 게 좋아요. 첫 번째, 시간 제한 지워보기. 마감 기한을 의도적으로 지웠을 때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환경이 없을 때도 노력하는가? 동기부여를 빌리기 위해 시작한 여러 가지 모임 환경들, 그걸 지웠을 때 노력을 유지하는지. 세 번째, 결과에만 집착하는가? 결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 과정에는 고통만 가득합니다. 목표로 향하는 과정이 괴롭고 싫은 것들로 가득 차니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과로 얻는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목표에 도움이 되고 결과를 만들어가는지 고민해 보세요. 지금 고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주변에 그걸 가르쳐주는 어른들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나름 시간관리 코칭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비법에 대해 일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모두가 평범해 보이지만 유달리 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이 왜 머릿속에 남아있느냐? 그동안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왔던 생각들이 그 경험을 강하게 남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경험에 비해 왜 그것만 강하게 기억에 남았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생각보다 쉽게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바탕으로 조금 더 쉽게 강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충동이 날뛸 때가 있습니다. 좋은 차, 외모, 금수저 등등 사람들이 흔하게 관심 갖는 걸 저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비싼 자동차를 사고 싶고 좋은 식당에 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불같이 타오르는 충동에 저도 모르게 질러버릴 뻔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딱 하루만 지나니 그 충동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죠. 내가 갑자기 왜 충동이 올라왔을까? 자세히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걸 보니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이기고 싶어서 그 욕망을 따라가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이 제 곁을 떠났다면 나는 과연 그것들, 좋은 차, 좋은 식당을 쫓았을까요?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갑작스런 충동 욕구에는 이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날뛸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걸 내가 이전에도 원하고 있었나? 지금 떠오르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맞긴 한 건가? 사람 많은 곳이 싫으면 그건 반대로 사람 없는 조용한 곳이 좋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왜 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싫어하는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은 반대로 나의 원트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기 싫어, 힘들어, 난 저 사람 싫어. 목표에 대해 진심을 다하기 위해선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걸 반대로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아마 그리울 겁니다. 내가 미치도록 달려왔던, 성과를 내고 실력이 상승하던 그때의 경험과 감정을. 우리가 초심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람마다 지속시간이 다릅니다. 허나 다 똑같이 에너지가 바닥나면서 그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약하디 약해 빠진 개인이기에 이런 증상이 자연스레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면 그 증상을 무시하고 채찍질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처음과 지금은 다른 게 뭐지? 나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노력하고 있을까?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의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체크하고 더 멀리 가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짙게, 아주 짙게 몰입할 때를 상상해 볼까요? 눈앞에 있는 것에만 온 관심이 쏠리고 하나의 생각에 꽂혀 세상이 돌아갑니다. 평소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의 생각, 둘의 생각, 또 다른 생각들, 하나의 집중력을 열심히 쪼개서 다른 곳에 투자합니다. 몰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머리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그러니 하나씩 결론 짓고 필요 없는 생각은 태워버릴까요? 내 목표, 내 관심, 내 행복, 그것에 집중하기도 내 인생은 짧고 벅차니까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한다.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남들 힘들이며 일할 때 개꿀 빨면서 돈도 벌고 매력적인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실제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일을 하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기뻤을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찾아오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던 건 이런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부대끼며 힘들지만 재밌게 사는 삶, 오히려 그런 쪽이 훨씬 더 활기차고 재밌어 보였어요. 자유가 찾아왔지만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컸습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노력을 이어나가고 결국 행복하고자 그 선택을 했을 뿐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 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나와 같은 실수를 당신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주장하는 성공과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정말 온전히 일치하고 있나요? 진짜 오래가는 동기부여는 동기부여 컨텐츠에서 찾을 수 없어요. 동기부여 영상을 봐야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이 없으면 동기부여를 받기 힘든 건가? 동기부여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짧게 동기부여를 받는 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꾸준히 오래 노력을 쌓아서 어떠한 성과를 원하고 있다면 이런 단기적인 동기부여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개발 챌린지라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진다든지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확 타오른 만큼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당연히 할 마음이 식어버렸으니 노력은 지속되지 않을 거고요. 무기력이 꽤 오래 유지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졸면서 버스를 타고 가던 와중 당신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때 해야 될 행동은 뭘까요? 버스에서 실컷 졸았던 나를 탓하면서 비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지. 지도 어플을 켜고 내가 어디쯤 왔는지 혹은 버스를 잘못한 건 아닌지 방향을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요? 무기력에 빠졌을 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건 고개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온 건지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마치 버스에서 졸다가 깨서 방향을 확인하는 것처럼 굉장히 단순한 원리에 불과합니다. 무기력을 짙게 느끼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는 노력의 중심, 어떤 목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천천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인생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 특징이 딱 있거든요. 300명 넘게의 사람들에게 시간관리 코칭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경험을 모두 내 것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루를 3배로 몰입한다는 건 실제로 시간을 그만큼 투자한다는 그런 무식한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하든 깨달음을 얻든 그 경험과 생각을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내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버리는 경험, 시간이 있을 수 없죠. 이 경험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나의 것으로 바꾸니까요. 만약 시간을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노력을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변을 대충대충 의미 없이 내버려 두는지 고민해 보세요. 이건 곧 스스로의 목표, 성공에 대해 얼마나 관심 없는지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루를 3일처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돈쓸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치, 내가 지금 얼마의 돈을 쓸 수 있는지, 모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 말고 그냥 제한되어 있다, 양이 정해져 있다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3일처럼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부족하거든요. 저번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봤죠. 하지만 이게 먼저라고 했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 생각하면 자칫하다간 스스로를 방치하는 시간을 때우는 것에만 신경 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꼭 신경 써야 하는 건 몇 시간을 할지가 아닌 무엇을 할지입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100이면 99, 거의 대부분 시간을 때우기만 하다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감기한을 세워서 시간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지 아니면 내 과제, 내 업무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지 신경 쓰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요. 조금 솔직해질까요? 시간을 때우면서 나는 이만큼 시간을 썼으니까 하고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 계획을 세울 때 계획 세우는 것 그 자체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차를 탔어.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차만 타는 거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 하루를 꾸역 채우는 것보다는 이 계획이 내 목표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계속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성과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노력이 어떤 식으로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내가 하는 공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스레 사업,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성과가 낮을래야 낮을 수가 없습니다.